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문제 유형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그냥 계산을 해서 뭐 16과 36의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계산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가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잘 푸는데 이렇게 활용 문제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글로 주어지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활용이란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 뭐 최대 공약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면 최소 공배수를 음, 풀어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만 잘 알고 그것을 응용할 줄 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서로 다른 크기나 서로 다른 개수를 가진 어떤 자연수를 공통의 자연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나 어떤 개수나 시간 간격 뭐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들을 반복해서 서로 두 수가 같아질 때 가장 작은 수, 그게 바로 이제 최소 공배수죠. 그럴 때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도 쭉 저희가 철사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여러 유형의 예제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를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12cm 길이의 철사와 18cm 길이의 나무를 잘라서 여기 있네요. 철사는 12cm고 나무는 18cm입니다. 좀 더 기네요. 잘린 토막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한다. 즉 철사를 자르고 나무도 자르는데 철사를 나눈 것이나 나무를 나눈 것이나 모두 그 잘린 토막, 나무 토막이나 철사 토막이 모두 길이가 같아야 된다. 어떤 걸 나눠요? 이미 있는 걸 나눕니다. 그런데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고 가장 긴 토막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나누는 문제이므로 작게 만드는 거죠. 어떤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쪼개서 잘라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길이나 가장 많은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최대 공약수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거를 직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푼다라고 하면 이걸 기계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2, 6, 12, 2, 9, 18 2, 3은 6, 2, 3, 1호수는 더 안 나눠지죠? 3, 2, 6, 3, 3은 9. 더 이상 안 나눠지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은 6이죠. 즉 6cm가 아마도 우리가 더 이상 생각 안 해봐도 답은 6cm. 가장 긴 토막은 6cm라는 거를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6cm일까요? 그걸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보죠. 철사는 12cm입니다. 12cm인데 얘를 잘라서 만드는 가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철사를 만약 두 도막으로 자른다 라고 하면 12를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6cm짜리, 이때 6은 이제 길이가 되죠. 6cm짜리 두 개의 토막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세 토막으로도 깔릴 수 있을까요? 12를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4. 그러면 세 토막으로 깔을 수도 있고 그때는 각각이 세 토막인데 각각이 4cm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12의 약수가 12의 약수가 곧 12의 약수가 곧 이 토막의 개수이자 또
잘려진 토막의 한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18cm짜리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똑같은 길이의 나무 토막으로 자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18은 1 곱하기 18도 있고 2 곱하기 9도 있고 3 곱하기 6도 있죠. 18을 나무를 두 토막으로 나누면 한 토막은 9cm짜리에 그렇겠죠. 절반으로 까르면 9cm짜리에 두 개의 나무 토막이 나오는 거죠. 두 개로 까르면 9cm짜리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거꾸로 9조각으로 나누면 2cm짜리 9조각이 되죠. 이거를 쭉 9조각으로 나누면 당연합니다. 2cm가 하나의 길이가 되는 거죠. 18cm를 3개로 나누면 각각은 6cm가 되고 거꾸로 6개 토막으로 나누면 각각은 3cm의 나무 토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사와 나무가 모두 길이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잘려진 길이가 모두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약수가 12의 약수가 철사로 나뉜 토막의 길이가 되고 여기서도 18의 약수가 토막의 길이입니다. 근데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죠. 같으니까 12와 18의 약수가 같으니까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긴 토막, 즉 가장 긴 토막이니까 최대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가장 긴 토막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확인해 보면 금방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림상으로 확인해 보면 12는 2 곱하기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2니까 두 개로 까르고 각각이 6cm인 경우 이런 경우였던 거고 얘도 6cm로 까르는 거죠. 나무도 6cm로 자르는 겁니다. 그때 세 토막이 나오죠. 얘도 6cm, 얘도 6cm, 얘도 6cm.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야말로 철사 토막과 나무 토막이 서로 가장 길이가 같으면서 가장 긴 토막이 나오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조금만 변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 모두 최대 공약수를 응용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는 그런 예제들 하나를 예로 들면 자 이제 좀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지우고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면 12cm의 철사와 18cm의 나무 이건 그대로고요. 작게 잘라서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린 토막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개수가 같은 겁니다. 즉 나무 토막의 개수 그리고 철사의 개수 같은 길이로만 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철사를 만약에 두 개로 잘랐다 라고 하면 6cm짜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6cm짜리 두 개가 나오면 이 두 개의 철사 토막이 만들어지죠. 나무를 6cm로 만들었다. 똑같이 6cm로 같은 길이로 잘랐어요. 그러면 3개의 나무 토막이 나오죠. 근데 이 철사의 나무 토막의 개수와 나무의 나무 토막의 개수가 같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같게 하고 싶고 그랬을 때에 가장 큰 나무 토막 또는
철사 토막의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이 개수도 결국은 철사 이 토막 같은 길이로 자르기 때문에 결국은 철사의 어떤 개수, 철사가 잘려진 철사 토막의 개수도 이 12의 약수가 됩니다. 네, 10의 약수. 왜냐면 6cm로 잘랐습니다. 6 곱하기 2 그러면 토막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3cm로 자르면 3cm로 자르면 4개 토막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 이 모두 12의 약수인 거죠. 개수도. 아까는 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길이는 약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 약수, 즉 다른 약수는 개수다. 그러니까 철사 토막의 개수는 12의 약수인 것이고요. 나무 토막의 개수는 18의 약수인 겁니다. 그렇죠? 2 곱하기 9다라고 하면 2cm로 똑같이 자르면 9개의 나무 토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9는 18의 약수이고 그래서 18의 약수가 곧 나무 토막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고 나무 토막의 개수가 모두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12의 약수와 18의 약수 중에 공통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것, 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결국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좀 전에 저희가 구해봤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212, 298, 326, 3309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6개 6개가 가장 많은 서로 똑같은 길이로 자르는데 가장 많은 토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6개씩 자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씩 자르니까 12는 6 곱하기 2니까 6개씩 잘랐으니까 각각의 나무 토막이 2cm짜리가 되는 거고요. 철사 토막은 2cm가 되는 거고요. 나무 토막은 6 곱하기 3이니까 3cm짜리가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사 2cm짜리, 나무 3cm짜리, 2cm, 3cm. 그래서 6개씩, 4개, 5개, 6개.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는 원래 있던 것들, 원래 있는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쪼갤 때, 그때 우리가 유용하게 쓴다. 근데 쪼개는데 서로 다른 것들을 똑같이 뭔가 맞춰가지고 쪼갤 때, 그때 최대 공약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를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가로가 18cm이고 세로가 12cm인 어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붙여서 이 공간을 모두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가로도 A, 세로도 A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때 이 정사각형으로 여기를 이 벽을 채울 때 그럴 때 가장 변의 길이가 큰 정사각형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저희가 조금 전에 배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18을 어떤 길이로 자르죠. 똑같은 길이로 자르죠. 마치 저희가 18cm의 나무를 똑같은 길이로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A는 무엇인가요? 18의 약수죠. 나누어 떨어져야 똑같은 길이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3 곱하기 6이면 3개로 나누면 6cm짜리 또는 6개로 나누면 3cm짜리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2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A는 마찬가지로 12의 약수인 거죠. 네, 그래야만 나눠 떨어지니까요. 약수여야. 자, 그래야 빈틈없이 이 벽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의 이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의 약수이고 또 12의 약수, 즉 공약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이므로 최대 공약수이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은 6cm, 즉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 들어오면 여기를 빠짐없이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6cm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6cm, 6cm, 6cm에서 18cm고 여기도 6에서 12cm. 그래서 6개의 정사각형만 있으면 네, 여기를 이 벽을 18cm, 12cm의 벽을 그대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어떤 활용의 예,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